안녕하세요. 오늘은 식곤증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식곤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왔어요. 식곤증을 피하는 방법,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아닙니다. 그거 말고 다른 식곤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로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겁니다. 그 식곤증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동반되는 졸음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예를 들면 공복에 탄수화물 섭취, 그런 거를 줄이면 식곤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한의대 시험 기간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항상 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배 터지게 탄수화물 파티, 뭐 파스타, 아니면 볶음밥, 떡볶이 이런 거 먹으면 한 30분 뒤에 이제 잠이 엄청 와요. 그러면 잠 깨려고 커피 마시고 속 안 좋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줄이셔야 되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전 다이어트를 할 때 탄수화물을 확 줄이고 단백질을 엄청 많이 먹어요. 예를 들어서 밥 양을 줄이고 닭가슴살을 엄청 많이 먹는다거나 그렇게 닭가슴살을 많이 먹다 보면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필요한 단백질은 먹으니까 식곤증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번의 경험을 겪다 보니까 이게 탄수화물 때문에 졸렸던 거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물론 머리를 써야 하실 테니까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실 수는 없겠죠? 그래도 탄수화물을 줄이거나 아니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 탄수화물부터 드시지 말고 뭐 야채나 단백질 먼저 드신 다음에 탄수화물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과식하지 마세요. 이것도 혈당 스파이크랑 비슷한 맥락인데 탄수화물 때문에 혈당이 급상승, 급하락하지만 과식을 하면 물리적으로 음식의 양이 많으니까 소화를 시키는데 에너지가 많이 쓰여서 졸음이 몰려올 수 있는 거죠. 약간 돌이켜 생각해보면 전 삼반수 할 때 배불렀던 기억이 없어요. 아침 첫 끼는 단백질 쉐이크 먹고 저녁이랑 점심은 배부르게 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곤증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그래서 삼반수 때 다이어트가 좀 많이 됐어요. 이 다이어트 팁도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수험생 생활을 하면서 다이어트까지 한다? 이거 좀 재미있는 주제 아닌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식사 후에 10에서 15분 정도는 산책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소화할 겸 산책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앞에 두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인데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상태여야 식곤증이 안 와요. 그래서 졸리고 지루한 공부하기 전에 좀 산책을 하면서 소화를 시키면 공부할 때 식곤증 때문에 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바깥 공기도 쐬고 그래서 잠이 깨는 것도 있지만 소화를 좀 시켜두고 공부를 하면 소화를 하느라 졸린 식곤증이 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식곤증을 피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또 추가로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질문도 많아요. 공부를 하면서 음악을 들어도 될까? 하는 궁금증도 있지 않으셨나요? 저도 수험생 생활 동안 또 지금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 음악을 들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수험생 시절 제가 수험 생활을 좀 성공한 타입이니까 그 기준으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 음악을 들어도 되냐? 네, 됩니다. 근데 이건 조건이 있어요. 문제를 풀 때만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수학이랑 과탐 문제 풀 때만 음악을 들었어요. 추가로 너무 졸릴 때. 너무 졸리면 음악 좀 들었습니다. 절대로 음악을 듣지 않을 때는 두 경우입니다. 국어 지문 읽을 때, 그리고 영어 독해할 때. 이 두 순간에는 절대 음악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문을 읽는 거 두 개 다 글을 읽는 거잖아요. 글을 읽는데 글이 들어가 있는 가사를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눈으로는 글을 읽고 머릿속으로는 그 글을 처리하는데 귀로 어떤 가사가 들려오면 당연히 이게 뇌에서는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독해력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직접 노래를 듣고 지문을 풀어보시면 느낄 거예요. 떨어지기 때문에 가사가 있는 노래 들으시면 안 되고 예외적으로는 가사가 없는 클래식 음악이나 아니면 저는 지브리, OST, 피아노 이런 건 자주 들었거든요. 그런 거는 국어 독해할 때도 들어도 돼요. 물론 이제 그거를 듣고 졸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 타입에 맞춰서 들으시면 되고 제가 클래식 음악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소음에 예민한 수험생들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차단할 소음이 하나로 줄여져요. 그래서 오히려 집중을 높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음악을 듣곤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소음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사방에 있는 소음을 신경 쓸 바에는 차라리 귀에 들어오는 하나의 소음만 차단해야겠다 해서 음악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아까 음악을 들어도 된다는 그 수학 풀 때나 과탐 풀 때는 원하는 노래 아무거나 들었고요. 너무 졸릴 때는 시끄러운 노래도 들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공부할 때 노래를 들어도 되는가에 대한 답 가능하고요. 수학 과탐은 정말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가사가 없는 노래, 클래식이나 뭐 OST 피아노 모음 이런 거는 어떤 과목이든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내 집중을 방해하고 있다 하면은 음악을 멈춰주세요. 그리고 공부를 졸리더라도 음악 없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식곤증하고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 좀 유익한 주제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실수와 관련된 주제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실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실수를 정복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실수에 관련된 이야기도 빠른 시일 내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